LH가 부천 대장신도시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부지의 4분의 1은 주택용지로 3분의 1은 녹지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계양에서 지역을 주제로 한 영상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주민들의 치열했던 경합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의회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저조한 취업률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습니다.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12일 부천 대장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전체 부지의 약 4분의 1은 주택용지로 3분의 1은 녹지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로와 공항으로 인해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진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이 부천 대장신도시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 대장신도시 전체 부지는 약 340만 제곱미터인데요. 평수로 따지면 100만 평 정도가 됩니다. 네.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LH는 전체 면적 중에 약 26.6%를 이 주택용지로 사용할 계획인데 이 세대수로 따지면 약 2만 세대가량이 됩니다. 또 29.3%는 공원과 녹지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이 전체 부지의 약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구상안을 보면 수변 생태공원과 문화공원 등 공원 4곳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 지원 시설 용지도 전체 부지의 약 17%가량이 되는데 여기에는 기업 지원 허브나 기업 성장 지원 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공원이 많이 조성이 되네요. 네네. 그런데 부천 대장신도시 말고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신도시도 바로 옆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계양 신도시와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화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 나온 지도가 이 계양 신도시 토지 이용 구상안인데 이 녹지 비율이 약 30%가량이 됩니다. 이 법적 의무 비율이 20%인 점을 고려하면 대장 신도시와 계양 신도시 모두 이 녹지 비율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차이점이 있다면 계양 신도시의 경우에는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이 전체 부지의 약 40% 이상을 첨단 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약 1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주택 부지는 약 26.2%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대장 신도시보다 3천 세대에 적은 약 1만 7천 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계양 신도시보다는 대장 신도시의 주택 부지 비율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 대장 신도시 위치를 보면 김포공항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거 지역에서 항공 소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됐습니까? 네, LH도 이 부분을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조사 결과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만 공항과 인접한 부지의 경우에는 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정도를 가리키는 이 웨클 수치라고 있는데요. 이게 70이라고 밝혔습니다. 웨클이라는 게 단순히 데시벨만 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항공기 운항 횟수와 시간대 그리고 소음의 최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타내는 건데 이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웨클 수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으로 이렇게 권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1종으로 갈수록 소음이 심한 건데요. 이 3종 구역의 경우에는 이 7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범위입니다. 그런데 대장 신도시 일부 지역이 70웨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일단 해당되지는 않거든요. 네. 하지만 LH는 이 소음 예상 수치가 70웨클인 지역에 대해서는 비주거 시설을 배치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공개된 대장 신도시 토지 이용 구상안이 언제쯤이면 확정이 될까요? 일단 아직은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서 세부적인 어떤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표된 토지 이용 구상안도 그 과정 중에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LH는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에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경우 내후년에는 지구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 대장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이야기 김진재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김진재 기자 수고했습니다.
요즘 1인 미디어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문 방송 제작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방송을 제작하거나 영상물을 만드는 게 어색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지역민들이 직접 나서 우리 지역을 주제로 제작한 홍보 동영상도 의미가 있겠죠. 계양구에서 지역을 주제로 한 영상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치열했던 심사 과정을 이정하 기자가 스마트폰으로 담았습니다. 계양구에서는 매년 지역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영상들을 응모하는 영상 공모전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매년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응모된다고 합니다. 과연 올해는 어떤 작품들이 계양구의 문을 두드렸을까요? 계양구 영상 공모전의 최종 심사가 열렸습니다. 일명 사랑한다 계양구야 공모전. 올해로 5번째를 맞는 행사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계양구를 직접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 계양구가 어떤 곳인지 좀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봤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영상 공모전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홍보 방법에는 훨씬 더 작년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접수된 12편 가운데 본심에 오른 작품은 모두 8개. 지역에 관심이 많은 참가자들이 계양구의 자연경관이나 역사를 주제로 짧은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기획자들은 구성에서 촬영, 내레이션까지 제작 전반에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튜브 시민평가와 심사위원 점수를 더해 수상작을 가렸습니다. 계양구를 그래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선정을 했고요. 조금 그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화면 그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편집 기법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다 평가를 했습니다. 네, 좋은 작품들 많이 내주셨고요. 다음 해에도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최종 심사에서 선발된 최우수 작품은 오는 1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백령도에서 희귀종인 검은 어깨매가 확인됐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은 백령도 겨울철새 조사 중 검은 어깨매 2마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녹색연합 관계자는 검은 어깨매가 백령도의 농경지에서 10여일 이상 관찰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은 어깨매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검은목 두루미 1마리도 백령도에서 확인됐는데요. 넓은 논과 갯벌이 있는 백령도는 철새들이 먹이를 얻을 수 있는 생태 환경으로 최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 측에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느려진 자금 순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돈이 안 쓰여진다며 정부 지출이 동네에 쓰이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과 같은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광역정부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저녁 6시 35분쯤 인천 송도 바이오대로에서 택시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충격으로 택시 엔진룸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인천 특성화고 학생들의 저조한 취업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아 36억 원을 납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에 집계된 인천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입니다. 2017년 52.1%에서 2018년 43.8%로 올해는 29개 고등학교 전체 졸업생 6,703명 중 2,280명만이 취업해 34%의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해마다 10%포인트씩 떨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계산공고와 문학정보고, 강남 영상미디어고등학교 등은 10에서 20%의 저조한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행감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저조한 취업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기업에도 홍보 역할 그리고 인천 기업과 잘 연계 맺을 수 있는 이 취업지원관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의 10%대, 20%대로 나온다면 100명 중에 20명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 정책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게 개선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뭐 취업지원관 제도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기업들과 이제 거버넌스 구축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데 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3.4%를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인 36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시교육청의 태도도 꼬집었습니다. 시교육청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3.4%에 한참 못 미치는 1.33% 수준에 그쳐 지난해는 전국 장애인 고용률 꼴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채우지 못했을 때의 금액이 36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를 미리 36억에 대해서 납부를 하겠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내년도도 고용을 채우지 못하겠다 이런 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시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을 모집해도 지원 인원이 너무 적어 뽑을 수가 없다며 장애인 예비교원의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시교육청 행감에서는 이외에도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와 학교 성범죄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아직도 도서관에서 책만 읽으시나요? 책만 읽던 도서관은 옛말이 됐습니다. 로봇이나 영화, 생태체험 등 특화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이색 도서관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한선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상현실 고글을 끼니 책에서만 보던 공룡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아기 공룡부터 큰 티라노사우루스까지 실감납니다. 드론이나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주제로 꾸며진 성남 판교 어린이 도서관. 모래놀이와 홀로그램이 결합된 화산 체험도 인기입니다. 아이들한테 접근할 수 있게 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즐겁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미산 자락에 있는 부천 역곡 도서관에선 여러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강사와 함께 산책하듯 숲을 거닐며 여러 식물을 만지고 느낍니다. 이렇게 자연 속 나무 많은 곳에 오니까 공기도 좋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려. 이처럼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공공도서관이 경기 지역 곳곳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악기를 빌려주는 오산 악기 도서관과 8,500여 권의 만화를 소장하고 있는 안성 보계도서관 등 도서관마다 볼거리도 다양합니다. 책을 읽고 빌리는 수준을 떠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기도는 지역 특성을 살린 공공도서관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을 늘릴 계획. 다채로운 즐길거리까지 더해진 공공도서관의 변신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가 지난 12일 부평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부평구와 부평소방서, 부평삼산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기관들은 범죄 예방도시 디자인 도입 추진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협의회원 위촉식도 열었는데요. 부평구와 유관기관들은 지역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논의하는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 2019 행사가 12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재단과 소비자 권익 포럼이 함께 마련했는데요. 소비자 단체들과 정부, 기업과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소비자 의제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소비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사실 한 개 단체나 한 개 조직이 그 주제들을 다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의제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렇게 해서 연결함으로써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소비자재단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행사와 소비자 권익 운동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지난 12일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제20회 부천시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체육대회에는 부천 여성단체 회원 7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참여단체들은 양성평등도시 부천, 여성친화도시 부천, 아기환영도시 부천이라는 이름으로 팀을 나눠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부천시는 경력단절 예방과 취업 지원, 일가정 양립 등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바라는 시각에서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을철이면 길거리에 쌓이는 낙엽이 골칫거리인데요. 수거하는 것도 일이지만 처리하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천시가 이런 낙엽 처리 문제도 해결하고 농가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12일 이천 삼사랑 협동조합과 낙엽 무상 공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을철 발생하는 낙엽 900여 톤 전부를 퇴비로 재활용하는 건데요. 부천시는 이번 협약으로 낙엽 처리 비용 약 1억 7천여만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전환기 진로 교육을 운영합니다. 계양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기말고사가 끝난 11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진로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계양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계양구 9개 중학교 1,400여 명 학생이 진로 체험 과정에 참가합니다. 계양구가 내년 상반기 개관을 앞둔 계양산성박물관에 전시될 유물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기증과 매도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 대상은 계양산성과 관련된 자료, 계양 역사를 알 수 있는 사료 등입니다. 희망자는 유물 매도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아동 청소년이 거주하는 빈곤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제공합니다. 공급 대상은 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갖춘 가구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는 무주택 가구입니다. 입주 희망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공사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선정된 가구에는 전용 면적 50에서 85제곱미터에 방 2개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배정되고 임대료는 시세의 30%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식중독은 무더운 여름철에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겨울철에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섭취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5년간 도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검출 건수의 48.3%인 591건이 11월부터 1월에 해당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로 소량으로도 식중독을 일으킬 만큼 감염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예방법이 중요한데요. 외출 후와 음식 조리 전, 식사 전후에 비누를 사용해 손을 3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또 해산물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특히 집단급식소 등에서 근무하는 조리 종사자들의 경우 더욱 철저하게 위생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2023년까지 도내 모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합니다. 2019년 현재 도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모두 11개로 경기도 교육청은 모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기간을 만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고교체계 개편 방향에 맞춰 자공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들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비 전액을 일반고 전환 후 최대 3년까지 지원합니다. 또 학교 희망에 따라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나 혁신학교 등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장 공모와 교원 초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 입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경기도 연천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수험생들은 반드시 따뜻한 옷차림 준비해야겠고요. 수능일 아침에는 전날 내린 비와 눈이 얼면서 도로가 무척이나 미끄럽겠습니다. 교통체증이 우려되니까요. 집에서 조금 일찍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2교시 영역이 끝난 뒤 점심시간쯤에는 기온이 최대 5도 선까지 오르겠고 시험을 마칠 무렵은 2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수능일엔 반짝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금요일부터는 다시 구름 많고 비 오는 날들이 한 주 내내 이어집니다. 휴대용 우산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